마지막으로 기혈 진액의 상호관계. 기혈 진액청은요, 각기 성질도 다르고 작용도 다르고 그러지만 언제라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와 혈의 관계. 기와 혈은 굉장히 밀접해요. 기는 혈을 생성시킨다. 그러니까요, 혈을 생성시키는 원천이 아까 수곡, 정리, 연기, 진액 이런 것, 그 다음에 정, 이런 것들이 혈을 형성하는 원천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기가 혈을 생성한다고 말하냐? 기능 생혈.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수곡 정미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기가 필요하잖아요. 혈액의 원료가 되는 수곡 정미와 청기를 가지고 종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폐의 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혈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개입하는 물질이 기예요. 그래서 기능생혈이라 그래요. 그래서요, 얼굴에 핏기가 없어서 오는 혈화 환자, 피가 부족해서 어지럽다고 하는 사람, 이 늘 치질로 혈변을 하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은 어지럼증이 있어요.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 이건 혈허 증상이거든요. 풍루도 마찬가지예요. 생리때가 안 돼도 하혈을 하는 사람들도 얼굴에 핏기가 없고 어지러워요.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혈액에 혈분이 부족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빨리 피가 생기게 하는 방법은 기를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피를 보하는 약에 사물탕이 있지만 보증기탕이 더 효과가 좋은 이유가 피를 생기게 만드는 기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기는 혈을 운행시킨다. 아까 혈의 운행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지만 혈액순환에는요, 심주혈맥이라고 했다고 해서 심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심주혈맥의 구성 요소가 되는 심, 기, 혈액, 맥관, 이러한 내용물이 준비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기의 추동작용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기는 혈을 통솔한다.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이 혈관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통혈 기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통혈을 주관하는 장부가 비라 그랬죠. 그래서 비주 통혈이라 그러는데, 비주 통혈을 실행케 하는 원동력이 비기예요. 비기의 작용으로 비주 통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는 혈을 통솔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 혈은 기의 근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와 혈의 관계에서 볼 때
기는 그냥 아무 의지 없이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는 물질이 아니에요. 꼭 기는 혈액이나 진액과 같은 유형의 물질에 실려서 다니는 거예요. 기는 혈액이나 진액을 끌고 다니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혈액이나 진액은 기를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싣고 다녀요. 어떤 이유로 해서 혈액이 대량으로 유출이 돼요. 그러면 혈액만 유출이 되느냐? 아니에요. 혈액에 실려 다니던, 혈액에 붙어 다니던 기도 대량으로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대량으로 손상돼서 기가 소모됐을 때 한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독산탕을 먹여요. 독산탕은 인삼 한 가지를 달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물탕으로 피를 보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밥을 먹어서 피가 생기게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소화시켜야지, 흡수해야 되지, 그 다음에 돌려야 되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가장 빠르게 피를 보충하는 방법은 기능생혈의 원칙에 의해서, 원리를 따라서 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피를 많이 쏟았을 때는 반드시 기의 소모도 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기를 먼저 보할 것인가, 혈을 먼저 보할 것인가? 기능생혈의 원리에 입각해서 기를 먼저 보하는 거예요. 그게 보증익기탕, 그게 당귀보혈탕이에요. 당귀보혈탕은요, 피를 보하는 당귀가 군약이 아니에요. 황기가 30g이나 들어가요. 황기가 군약이에요. 기를 보하는 첫 번째 방법, 태백태연을 보하는 거예요. 태백태연. 그 다음 기와 진액의 관계로 넘어갈게요. 기와 혈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기와 진액의 관계도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기는 진액을 생성시킨다. 아까 혈액을 설명할 때 했어요. 진액의 원천이 수곡정미예요. 그런데 음식물을 수곡정미로 바꾸는 과정에 비의 기, 비기가 절대적으로 작용해요. 그 다음 수곡정미와 청기를 결합시켜서 종기로 만들어서 진액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은 폐의 기가 해요. 기의 작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기는 진액을 생성시키는 관계이고요. 두 번째, 기는 진액을 순행시킨다. 진액은요, 혼자서는 못 돌아다녀요. 비주운하라고 비가 직접 전신으로 수송해요. 그거는 일부라 그래요. 진액의 일부. 그리고 진액의 대부분 또는 염기의 대부분, 이런 영양물질의 대부분은 폐의 선발 습강에 의해서 온 몸에 수송이 돼요. 즉 그래서 비주운하도 비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폐의 선발 습강도 폐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는 진액을 순행시킨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 기는 진액을 고섭한다. 아까 기의 5가지 작용에서 고섭 작용이 나왔어요. 엄청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고섭이란 말은 굳게 만든다는 거고요. 고정시킨다는 말이고요. 섭은 음식물을 섭취한다 할 때 섭인데요. 당긴다는 섭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가 허하면 진액이 무진장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더운 여름철에 노동을 많이 하든지 과격한 운동을 하면 기운이 지치잖아요. 그러면 기가 진액을 붙잡아 두지 못하고 엄청난 양의 땀을 흘리게 돼요. 막 3리터, 4리터, 운동선수들은 막 엄청 흘리잖아요. 사우나에 들어가면 체중을 줄인다고 한 5리터씩도 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이나 노동을 통해서 기가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땀을 대량으로 흘리면 기 소모가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가 진액을 고섭하지 못해서 엄청난 땀을 흘릴 때는 얼른 기를 보여줘야 돼요. 진액을 보여주려면 음식물 먹어야지, 수국 정물로 바꿔야 되지, 이런 여러 절차가 거쳐야 되는데 기를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여기에도 인삼이 나와요. 생맥산에 인삼 황기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진액을 잡아주는 오미자도 들어가고 진액을 생기게 만들어주는 맹문동도 들어가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기진맥진했을 때는 먼저 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기능생혈의 원리가 있었듯이 기능생진액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는 진액을 생성시키고 기는 진액을 고섭해요. 그 다음 진액과 기의 작용에서 아까 혈이 기를 싣고 다닌다 그랬죠. 진액도 마찬가지예요. 진액도 기를 싣고 다녀요. 기가 승강 출입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원리가 있어요. 반드시 혈액이나 진액에 얹혀서 실려서 승강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여름철 더위에 심한 노동이나 운동으로 땀을 대량으로 흘리면 기도 역시 소모가 심해져서 축 처지고 숨을 헐떡이는 그런 기여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그런 이치가 진액과 기의 관계에서 기가 진액에 실려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린다든지 술 먹고 지나치게 구토를 많이 했다든지 소변을 주체할 수 없이 많이 본다든지 하면 진액 소모가 심해지잖아요. 그럴 때 얼른 기를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기와 진액의 관계에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끝으로 혈과 진액의 관계.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진액 소모가 많아지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혈청이 진액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피부나 기육을 적셔주고요. 뇌나 척수, 오장육부나 관절을 적셔주는 진액으로 대치가 돼요. 반대로 혈액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부족해지면 맥관 밖에 있던 진액이 혈관 속으로 스며 들어가서 혈액을 보충하는 재료로 쓰여져요. 그래서 혈액과 진액의 관계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예요. 이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하려고 했던 기혈 진액청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다뤄진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 놓으시면 침도 서적을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